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네. 재용이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 네. 나보러 사과하라 라는 말씀을 많이 틀렸다. 하세요. 아니 근데 내가 풀어준 것도 아닌데 근데 내가 사과까지 해야 되나? 마치 송 작가님이 풀어준 것이냐. 제가 약간 이 실드를 치자면 그 가석방이지. 그럼요. 사면은 아니다. 네. 근데 나는 피해 진짜 실드, 여러분. 가석방은 생각도 못했어요. 저도 생각도 못했는데. 저도 가석방 결정이 되고 나서 몇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난달에 법무부에서 가석방 요건을 수용일수의 80%에서 60%로 줄였더라고요. 완화했죠. 갑자기 낮췄어요. 근데 난 그걸 모르고 있었어.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병보석이나 이런 게 아니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건강한 이재용은 못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저도 그 이걸 생각이었어요. 60%로 낮춰놨더라고요. 언제 났지? 그러니까 참 나는 꼼꼼해. 약간 꼼꼼해. 그 생각해서 우리가 맨날 유대 자본 얘기만 했지 삼성 삼성 자본 얘기를 안 했다. 와 자본이 이렇게 내가 무섭구나. 삼성 안에 유대 자본이 몇 프로 들어와 있는지 내가 계산을 해버리든지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가석방이 결정이 돼서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석방이라고 하는 거는 그 형기를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남겨놓은 상태에서 잠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가석방 허가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부모님의 상이라든지 뭐 어떤 그 모범수로서 특별하게 예를 들어 뭐 딸의 결혼식을 가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임시 가석방 조치를 받아가지고 귀유하는 제도들도 있기는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면으로 보면 좋겠습니다만 경제사범인 이재용이 어떻게 나왔느냐, 왜 이 시기에 나왔느냐, 그리고 얘를 빼주기 위해서 법무부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라는 비난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 분노 100% 이해하고요. 지금 뭐 이제 박범계 장관에 대한 뭐 엄청난 분노 내지는 이제 뭐 법무부 전체에 대한 또는 그 박범계 장관을 비롯한 검찰총장을 비롯한 이른바 지금 현재의 검찰 수뇌부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비난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라고 하는 카드를 써먹을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가석방이 될 수 있는 어떤 큰 딜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 딜이 있다. 딜이 있다. 그럼 그렇죠. 우리가 받는 게 뭔가 있을 그렇죠. 거다. 뭔가 꺼내놓은 게 있으니까 조건부로 가석방을 해준 거예요. 사면을 해준 게 아니라. 아 그러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단 그 일부 언론들은 뭐 머더나 뭐 백신을 확보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에이 그런 거 백신. 말고 그런 거는 택도 없는 거고. 그러다가 거정질 네. 꼴 납니다. 네. 그리고 백신은 이미 그 정부경찰서에 알아서 잘 하고 계시니까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고 다른 면에서 한 세 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나 있어요. 첫 번째는 현재 삼성전자가 미국에 대대적인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물론 국내에도 충분한 투자 180조 이상의 투자를 한다고 이제 사개년 계획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평택이라든지 이 반도체 벨트를 경기권에 연결하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 중이긴 한데 요거는 이미 결정이 돼 있던 사안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 진출하는 부분, 미국의 10조 원 이상 그 이상도 될 수 있는 진출을 위해서는 일종의 이제 오너로서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재용이 결정돼 있는 상태에서 감옥을 간 게 아니고 감옥을 가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미국 측에서도 지금 그 투자 지역을 좀 더 확대해 달라, 투자 규모를 넓혀 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오너와 관련된 뭐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즉 미국하고 같이 이제 미국 SOC 투자와 함께 반도체 관련된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 잠시 요게 해결될 때까지 이 부분을 해결할 때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가장 큰 가능성이라고 봐요.
왜냐면 이거는 그 미국 입장에서도 분명히 이 한국 정부 측에 협조를 요청을 했을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남북 간의 평화회담이나 북미 간의 평화회담 안에서 보이지 않는 조건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딜을 성사를 시켜주는 조건으로 해서 뭐 이렇게 똑같은 등가 형태로 해서 남북 관계 회복이라든지 또 그 남북 경제 교류, 제재 완화에 대한 부분의 카드가 연결돼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는 이제 1차적으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부분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회에 나가기를 지금 자청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떠한 형태로든지 얘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딜의 가능성은 네. 북한하고의 경제 교류를 위한 직접적인 투자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생각은 좀 들었긴 했는데. 우리 방송을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삼성이 북한에 진출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의 사업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히토류라고. 히토류. 네. 기억하시죠? 네, 히토류. 네, 북한에 있는 히토류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 전자기에 들어가는 자석 또는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활용할 수 있는 히토류 가공에 대한 쪽에 삼성이 관심이 많다. 그리고 이미 지난번 방북 때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 그 평양 방문하셨을 때 네. 이미 그때 그런 류의 얘기들을 나눈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진출에 대한 부분은 그 얘기가 보도가 나왔었나요? 안 나왔죠. 네. 보도에만 나오는 얘기를 들어갖고서는 알 수 없는 건데 그 당시에 삼성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히토류였고 히토류와 관계돼서 삼성이 진출할 기업이 SDI나 삼성전기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들이 있었습니다만 삼성전기. 이게 중단이 되고 지금 이제 구속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면 개성공단을 비롯해서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되면 북한 측이 요구하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이제 뭐 결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제일 큰 게 뭐냐면 대기업들을 진출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의 불만이 그거였잖아요. 대기업에 안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 맨날 무슨 이제 뭐 나쁜 건 아닌데 무슨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들. 건강제와 구두나 쌍방울 팬티나 뭐 이런 거 양말이나 이런 것만 들어오니까 지금 북한이 하고 싶은 좀 더 이제 큰 규모의 경제 개발 또는 고용 효과를 넣을 수 있는 게 적으니 진짜 큰 기업이 들어와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상징성을 가진 그 현대 LG 대우가 어느 정도 영향력들을 좀 발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 중에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 관심을 가진 분야가 그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 남북 경협에 대한 남측의 일종의 대표 역할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 따로 만나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재용 회장하고 그 저기 냉면 먹을 때 북한 갖고 냉면 먹을 때 네. 그때 이제 그 고위 담당자들하고 따로 배석을 해갖고 내가 그거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나 지금 너무 이상한 누구 따로 해갖고 혹시 유체 이탈에서 영혼이 다녀오신 거 아니에요? 그때 네, 우리 같이? 외계인이 제보를 해줬는데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얘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행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두 번째고요. 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종의 법무부하고의 폴리 바게닝이 있지 않느냐. 풀리바게닝. 폴리 바게닝. 형량을 조절해주는, 그러니까 형량을 감형해주는 근데 대신에 우리나라에는 뭐 그게 없기는 한데. 풀리바게닝이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없죠. 없는데 네, 아무튼 사실은 있죠. 물 밑에서. 이런 이제 물 밑에서 하는 일종 풀리 바게닝은 상당히 많이 많이 있어요. 있죠. 많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일종의 풀리 바게닝 형태로 삼성이 그동안 해왔던 조사나 그동안 진행 중인 재판 과정에 대해서 모종의 증언 내지는 증거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가석방 조건을 받아낸 게 아니야. 이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썰전인데요.
요 화면 보시면 쌍정인데 삼성 이재용 회장을 부통령처럼 대접을 했대요. 김정은이. 그래서 이렇게 경제 발전을 위해서 되게 기대치가 왜냐면- 높은 거죠. 네. 삼성에 대한 기대치가. 김정은은 처음 취임해서 일성이 경제 살리는 거였어요. 경제인들을 가장 배려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통령으로 대접했다. 네. 그리고 그런 얘기가 김정은이 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거 했거든요. 근데 그거 성과가 별로 안 좋았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터지면서 사실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돼가지고 진짜 이때는 간절했을 거예요,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저희가 그 선글라스 광고하니까 많은 분들이 야, 엄마 아빠만 쓰면 꼭 애들이 내 거는 그래서 애들용도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0세부터 지금 12세? 선글라스를 아동용으로 별도로 출시해서 지금 추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0세부터 쓸 수 있는 건데요. 이거 보세요. 완전 귀엽죠? 5세 정도 쓸 수 있는. 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샤랄라 공주 옷 좋아하는 애기들한테는 요 선글라스가 딱입니다. 지금 종류별로 사실 되게 많으니까 애기들하고 이렇게 아이가 같이 엄마- 사이트 보고 고르세요. 같이 너 고르면 마음에 되잖아. 드는 너 거 어떤 골라 거 그러고 좋아? 얘기하시고요. 이러면서. 이 코코리 선글라스는요. 일단 이제 절대 안 깨집니다. 아, 아니 근데 예. 이게요. 그 방탄이거든요. 이게 차로 밟아도 안 깨, 망치로 때려도 안 깨져요. 너무 이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렌즈로 된 걸 잘못 끼면 사고 났을 때 아이가 다치거나 눈에 손상을 입고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전해야 되고 오히려 이걸 쓰고 있는 게 애들이 넘어지거나 야외나 나뭇가지나 뭐 이런 데 쓸리거나 찔릴 수 있는 거를 오히려 방어해 줄 수 있는 방탄 기능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입안에 넣어도 안전할 수 있는 안전한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러버 소재예요, 이게. 그래서 자외선 차단, 내구성, 내화학성, 내충격성을 다 가지고 있는 TAC 평광 기능까지 있는 렌즈라는 거죠. 애들 눈 어릴 때 사실 잘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검증된 제품으로 씌워 주셔야 되고 가격도 사실 29,900원이면 비싼 편이 결코 아니에요. 이건 깨끗해 보이지만 안에 평광 기능 들어 있는 거라서 그거 자외선 진짜. 차단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얼마? 29,900원에 예, 하고 있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애들 사진 보지 마세요. 기절합니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서 반발하시는 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만일 이런 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조건부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면이 아니란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가석방. 언제든지 이 사안이 끝나면 다시 수감이 돼야 되는 가석방의 형태이기 때문에 남은 형기는 어차피 채워야 됩니다. 그렇죠. 다만 이 시기에 뭔가 큰 빅딜이 있다. 이와 관련한 중대한 발표가 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준비가 있다는 내용들이 여권 인사들을 통해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자, 아이스드 커피님께서 우리도 현명하게 이용합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처럼 왜 우리가 이거 아니면 이거 이분법적으로 했다가 안 된다는 거 우리 이미 경험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사실 우리 경험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예전처럼 와 배신했네, 돈 받았네, 저쪽이랑 짝짝꿍 했네의 이분법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금 송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조금 현실적으로 실용주의적으로 뭔가 협상이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우리는 이제는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박범계 장관한테 이 모든 책임을 넘기는 것도 사실상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이 일과 관련 없다. 그렇죠. 가석방의 결정은 청와대의 권한이 아니다고 아니죠. 선을 그었습니다만 어찌 됐거나 이 시기에 지난달에 60% 이상으로 가석방 요건을 완화를 하고 계속해서 석방에 관련된 기사들을 풀려 나왔던 정황을 보게 되면
사면이냐 가석방이냐를 놓고 나름대로 법무부도 많은 고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요 시기에 맞춰서 이재용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가석방을 해준 거지 이 사람은 무죄를 그렇죠. 줬다는 것도 아니고 사면을 줬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이렇게 나온 이재용이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그리고 거기 그러한 부분의 처리가 끝난 다음에 어떠한 형태로 나머지 형기를 채울 것인가에 관한 거를 우린 지켜보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구금 상태에서는 풀려나는 거지만 통상 이제 보호 관찰 등 일정한 준수 사항을 이제 남아 있는 형기까지 받게 됩니다. 일정한 준수 사항 뭐 이런 거 보호 관찰 이거를 위반할 시에 다시 가석방이 취소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년 7월 29일까지 형기입니다. 1년이 남았어요. 1년 정도가. 그러니까 요거를 예. 보고 뭐 안 하면 다시 들어. 아니, 갈 수도 그리고, 있다. 예. 그리고 진짜 사실은 온 국민이 지금 분노해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럼 어. 더더욱 여기서.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그럼요. 더더욱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은 네. 또 들어가요. 그 지금 또 2개가 더 남았잖아요. 프로포폴하고 저 뭐야? 삼바. 프로포폴이야 뭐 어떻게든 빠져나오겠지만 삼바는 이게 잘못되면 사실상 삼성의 경영권이 휘청휘청할 부분에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지금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분노만 때리고 대통령 욕하고 청와대 욕하고 법무부 욕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화는 나죠. 저도 아니, 화가 나요. 분노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의당을 미워하기 시작한 게 어느 시점이에요? 너무 그쪽은 극단적이잖아. 여러분 그러면서 아니 쟤네는 왜 현실적인 판단을 못해서 저렇게 교조주의적으로 나가지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뭐 하나 나오면 우르르 하나 나오면 우르르 우리도 어쩌면 똑같은 상황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한 번쯤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 근데 이런 화나죠. 상황을 예. 뭐 박범계 장관이 최종 결정권자라고 하지만 생각 못 했겠습니까? 이재용이 가석방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다 알죠. 알면서도 다 제가 알죠. 한 것 같거든요.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할 거지만 시민단체나 뭐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나 대선 후보들도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거를 박범계 장관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그러니까. 이재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아마 이재용 측에서는 그 조건을 들어 전면 사면을 요구했었던 것 같고 법무부 근데 측에서는 사면은 안 된다. 안 된다. 사회적으로 안 된다 해서 가석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가석방은 본인이 지금 하려고 하는 뭔가를 정상적으로 해내고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프로포폴하고 삼바에 관련된 재판이 다시 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결정이 되면 거기에 합산이 돼갖고 어차피 살기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살아야 들어가야 되는 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이재용의 목줄은 여전히 국민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제 네. 이 부회장이 풀려나도 가석방이 돼도 특경 가법상 5년 취업 제한에 걸려서 사실은 경영 현장에 공식적으로 복귀하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외 출장도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사면까지 해줘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겠지만 그게 경제인들이 그거는 아닌 것 그건 안 같고요. 된다. 자 이제는 이제 이러한 가석방을 받아들인 삼성 측에서 8월 15일을 전후해가지고 어떠한 발표를 할지 어떠한 플랜을 내놓을지를 여러분이 좀 기대를 갖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아유, 지금 막 댓글창에서 원색적인 욕설이 난무하기도 하네요. 네. 굉장히 저도 분노- 화가 납니다. 네, 화가 화가 나는데 저기 잠깐만 우리랑 여러분이랑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네.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가석방 요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사정에 의해서 얼마든지 요구되고 받아들여지고 세상에 없는 제도가 아니에요. 매년 뭐 400~500명, 이번에 600명 정도가 심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가석방 여건에 대한 심사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게 뭐 새롭게 관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늘 말씀드린 이 사람이 끝난 것도 아니란 말이야. 네. 그럼 그렇다고 치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재용이 어떤 일을 할 거고 어떻게 마무리를 할 거고 다시 언제쯤 수용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잘 지켜서 감시하면 되잖아요. 네. 지금 박근혜도 나와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어깨 아프다고. 진짜? 어. 어깨만 아파도 나올 수 있구나.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왜 분노를 안 해? 그러면 거긴 코골이로도 나오는데. 호흡곤란으로 나왔고 저 코로나 있다고 저만 혼자 빼가 다른 죄수들은 다 놔두고 코로나 생겼다고 저만 빼가지고 병원에서 있다가 들어간 맹박이도 있잖아요. 분노하시는 것도 좋고 정당한 비판하시는 것도 좋는데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타도하자, 문재인 꺼져라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은 넘지 마셔야죠. 그까지는 네. 가지 맙시다. 우리 자, 아무튼. 스스로 품격은 지키면서 비판을 해야죠. 예. 그래서 이번 뭐 가석방이 결정 난 거는 유감입니다. 사실 유감이긴 하지만 자, 반드시 그에 뒤따르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 왜 나왔는지도 몰라. 그런 상태에서 계속 차일피일 7월달, 8월달 지나가. 그때 가서 분노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뭐 아이고. 백의종군 시켰다고 생각하시고요. 네. 한 일주일 정도만 여러분이 한번 지켜보시죠. 지켜보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논평은 저희도 그 다음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안했던 거는 솔직히 제 뇌피셜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뭐 어디 정부의 공식 입장이거나 계획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 알고 있을 리가 없잖아. 일반인인 민간인. 근데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아요. 9만 유튜버밖에 안 되는 내가 알고 있을 리가 없어. 하지만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우연히 생길 수도 네. 있는 거니까 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문제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나서서 오히려 이 부분을 제기할 거예요, 여러분. 네. 네,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네. 네, 이재용 가석방에 대한 해설이라 그래야 되나?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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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뭐 여기저기서 얘기 좀 들어봐야지 나도 생각을 좀 하지.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송 작가님이 이게 맞는 거예요가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세요. 그냥 지금 막 상황은 벌어졌고 네. 그렇죠. 벌어졌죠. 화내는 거는 당연한 건데 중요한 거는 화만 내고 있는다고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화만 내고 있으면 네. 문 대통령 끌어내릴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건 내가 아니잖아. 뽑은 내 대통령이야. 누구 맘대로. 예. 자, 5일만 참아보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게 될 것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